안녕하세요. 테마기행길 장혜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오늘도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여행 떠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얼마만이에요? 그러게요. 저번에 뵙고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전시도 하고요. 내년에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개인전 준비로 요즘에는 작업실에 많이 있습니다. 아, 작업실에서.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불렀어요. 네, 덕분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네. 야외에서 풍경도 볼 수 있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여행이요. 우리 조 작가님과 함께하는 스케치 여행으로 한번 구상을 제가 좀 해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럼요.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네.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평소에도 이렇게 스케치하러 막 여행 다니고 그러세요? 스케치를 위해서 일부러 나가는 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제주도의 풍광을 제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우리 그럼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아름다운 봄날 행복한 동행의 주인공 한국화가 조기섭. 한국화의 독특한 멋과 신비스러운 제주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며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청년 미술가회에서 활동하며 제주 예술계에도 젊은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청년 화가의 눈에 비춰진 제주는 어떤 풍경으로 스케치될까요? 자연이라는 위대한 캠퍼스에 계절마다 색색의 풍광을 펼치는 아름다운 섬. 제주는 잠시 바쁨을 내려놓고 여유를 부릴수록 소중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느림의 섬입니다. 새하얀 도화지에 소박하게 펼쳐지는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까지 편안해져 오는데요. 학창시절 미술 시간을 추억하며 떠나는 오늘 여행.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길 따라 걸으며 만나는 사람들과 풍경, 푸른 물결 넘실대는 힐링의 섬, 제주로의 스케치 여행이 시작됩니다. 푸름이 생동하는 계절, 일상을 벗어나 잠시 자연에 기대고 싶은 날, 대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오감으로 느끼며 마음속에 담아낸 제주의 풍경을 하나하나 꺼내볼 텐데요. 진짜 밖에 나와보니까 아까 네. 실내에서 봤던 거랑 느낌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밖에 직접 나와서 야외 스케치를 하는 게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작업에 도움이 많이 돼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정자도 있고 저기서 왠지 우리 조상들이 시 한 수 멋지게 읊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도 좀 더 풍류가 있었다면 저기서 지금 당장 읊고 있지 않을까요? 스케치 여행을 위해 처음 찾은 곳은 자연 그대로의 운치가 살아있는 매화공원입니다. 봄의 전령 매화가 지고 난 자리에 봄꽃과 실록의 나무들이 연못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와, 진짜 여기 오니까요. 경치가 정말 좋네요. 유독 좋은 풍경들이 한 곳에 모아져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보니까 꽃들도 보이고 정자도 있고 앞에 이렇게 싹 연못도 있고. 물과 나무와 건물과 이게 조화롭게 잘 돼 있어서 풍경을 보면 어떤 공간은 그냥 그리고 싶다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림의 글자도 모르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림을 대할 때 부담을 가지면 우선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실내에서 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완성을 통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 나가서 야외 스케치를 할 때는 그 순간의 느낌을 담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야외 스케치의 기본은 순간의 감정이 충실하는 것. 눈앞에 펼쳐진 풍광의 느낌을 자유롭게 담아내는 용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림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던가요? 몸과 마음은 하나라서 마음의 상태가 그림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젠 풀네옴 가득한 야외로 나왔습니다. 혜진 씨도 자연의 정취에 마음껏 취해 충만한 감성으로 붓을 들었는데요. 그림 초보자에겐 저 나무와 풀포기 하나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아 보이네요. 아니 이게 어려워요 사실 그림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가장 어려운 건 입체감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꼭 밖에 나와서 그릴 때 네. 입체감을 표현해야지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다 이제 평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평면 안에 응. 돌, 뭐 나무, 연꽃 이런 것들이 어느 공간에 어떤 모습으로 놓여져 있구나를 여기다 하나하나 놓는다고 생각하고 그리시면 한국화에서는 그런 걸 포치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양화에서는 구도를 잡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간 안에 있는 소재들을 놓아서 이제 선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공간감도 되고요. 이제 남겨둔 데는 이제 또 사색의 공간도 되고 하는 거니까 이제 너무 입체감을 꼭 이제 사실 그대로 표현해야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으로 스케치하느냐보다는 눈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붓을 움직여 가다 보면 나만의 멋진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연못의 풍경이 두 사람의 도화지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까 궁금해지네요. 저 작가님 제 그림은 얼추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느 정도 그리셨어요? 보자. 저도 거의 완성이 다 됐거든요. 우와 궁금하시죠? 제 그림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선생님 그림 확실히 다르네. 아 이거 내가 먼저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그런가요? 왜냐면 너무 티나잖아요. 다시 자 그럼 할까요? 아까 못 본 걸로 하시고요. 제 그림 먼저 보세요. 자 제 그림입니다. 짜잔. 와, 역시 꽃이 네.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그림이 훨씬 화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네. 오늘 처음 이렇게 그린 건데 어떻게 보세요? 평가. 두구두구두구두구. 직접 그리셨는데 어떻게 느껴져요? 좋아요?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질문하면 잘 못 그게 그리시는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할 왜냐하면 말이. 제 평가보다 네. 그림 그린 당사자가 음. 마음에 들어야 좋은 그림이니까. 저는 좋아요. 그러면 네. 네,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저도 보기에 네.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과감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워요. 그래요? 네, 그럼요. 나와서 이렇게 색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저 네. 앞에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정자를 그렸는데요. 여기 느낌 자체가 물 위에 어떤 건물이 있다는 게 그냥 독특한 풍경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런 곳에서 예전에 풍류를 즐겼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의 정치가 그림에 좀 담겨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특히나 이 정자가 우리나라 그 예스럼이 묻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먹하고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선조들이 이렇게 이 재료로 오랫동안 그려왔던 방식이고요. 그런 방식은 사실은 어떤 새로운 뭐 지금 제일 좋다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그려도 이런 느낌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궁합이 딱 맞는 재료죠. 조 작가님 덕분에 저는 밖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 물소리 들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또 예쁜 풍광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네요.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야외 스케치를 하기는 좀 오랜만이거든요. 나와서 오랫동안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보는 걸 좋아하고 그걸 그림으로 옮기곤 했는데 어릴 때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이런 스케치를 함으로써 내가 아직 생동하고 있는 작가구나 이런 느낌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360여 개의 오름을 품은 제주. 오름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는 따라비 오름을 찾았습니다. 누구나 오르기 쉽고 주변의 경치를 조망하기에도 좋은 곳이죠. 네, 조금만 더 정상이라고 여기 표지판이 있네. 위에 올라오니까 네. 공기도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시원하고 차갑고 그리고 바람도 꽃도 막 불고. 피어 있고 하니까. 와. 이게- 구름 봐요, 구름 오늘 하늘의 구름이. 구름도 예쁘고 하늘 색깔도 예쁘고. 오늘 진짜 우리가 여행을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오름 사이 예쁜 꽃들이 피어난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도 만났습니다. 찍고 계신데. 그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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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서재철 선생님 하면 따라비 오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제일 많이 오르는 오름 중에 하나가 바로 따라비 오름입니다. 또 저거 작업장이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자주 올라오는 편이죠. 예. 이 따라비 오름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따라비 오름을 오름의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그 오름의 여왕이라고 한 것은 뭐 익히 이 오름 능선미가 어느 오름보다도 이 따라비 오름이 오름 능선미가 이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찾고 또 주변에서 가장 이 오름이 좀 아름답잖아요. 제주의 오름에 반해 오름을 오르다 보니 자연스레 카메라를 들게 됐다는 서재철 작가. 신문사 사진 기자로 일하며 평생 제주의 자연을 담아왔습니다. 퇴직 후엔 따라비 오름 인근의 마을 폐교를 개조해 멋진 갤러리도 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오늘 따라비 오름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주었습니다. 예뻐요. 예, 아주 이거 이쁘죠. 이 창딸기 꽃이에요 이게. 딸기, 그 열매 딸기 맞아요? 예,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빨간 열매가 아주 크게 열리죠. 이게 장딸기라고 해서 여기보다 더 저지대에 가면 아주 그냥 덩굴성으로 이렇게 많이 피는 거예요. 이게 딸기. 장딸기. 예. 이 요건 그건 제비꽃이고 아, 예, 제비꽃인데 왜 제비꽃이라고 한 줄 알아요? 왜요? 이 꽃이 필 때 제비가 날아온다고 해서 제비꽃이래.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제비꽃이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오랑캐 꽃이라고 했었잖아요. 꽃 이름을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이 꽃이 필 무렵에 오랑캐가 침범한다고 해서 또 오랑캐 꽃이라고 이름을 불렀대요. 그나저나 조 작가님이랑 저는 이렇게 꽃을 심취해 있었는데 선생님 손에 지금 고사리가 들려 있는 것 같은데 고사리 맞죠? 요거 고사리인데 네. 가을 봄철이 되면은 이제 추위가 금방 풀려가지고 이 고사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들판으로 이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고사리 꺾느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잘 불렀던 노래 중에 저 고사리 노래가 있어요. 꼼짝 고사리 꼼짝 제주 한라산 고사리 꼼짝 제주 고사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사리가 아주 지금은 많이 개간해버리고 목장으로 변해버려서 있지만 옛날에는 온 들판에 고사리가 있어서 우리 어릴 때는 그 봄철만 되면 이게 노동같이 가서 고사리 꺾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를 못 잊어가지고. 투박하고 거친 회색빛 현무암으로 돌담을 쌓았던 제주의 선조들. 오래된 돌담을 벗삼아 조기섭 화가가 스케치북을 꺼내듭니다. 눈앞에 펼쳐진 오름과 초원, 돌담, 그 아래 피어난 들꽃 한 송이도 좋은 소재거리가 됩니다. 멋진 그림을 그리려면 멋진 시간의 기억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잠시 혜진 씨는 다른 곳을 걷습니다. 바로 가시리의 명소 간마장길인데요. 우리 조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사이에 제가 선생님이랑 따라비 오름 쭉 따라 내려왔거든요. 근데 간마장길이라고 써있네요. 여기가 이제 간마장길로 유명한데 여기가 원래 전에는 잿성이라고 그러죠. 돌로 쌓은 그 옛날 우마들 가둬서 키울 때 이거 놨던 건데 네. 간마장이라고 한 것은 우리 가불병 그러죠. 네. 근데 갑이 1등이잖아요. 그렇죠. 1등 마을을 키우는 곳이다. 그래서 간마장이에요. 마장은 말을 1등 키우는, 말. 예. 아,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키우는 목장이고 거기서 1등 말을 키웠던 곳이라서 이곳을 갖다가 간마장길이라고 해서 한 거죠. 조선 최고의 명마를 키워 임금님께 진상했던 간마장. 그 옛길을 따라가다 보면 가시리의 오름들과 초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선생님이랑 산책하니까 좋긴 한데 우리 조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셨단 말이죠. 다 완성이 됐을까요? 따라비 그리고 있겠죠. 이야, 잘 갔다 와, 어머, 어떠세요? 바로 이 눈앞의 풍경이 이렇게 됐네요. 또 실제로 보는 거랑 또 그림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원래 그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현장에서 그리면 네. 현장의 느낌이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네. 물론 자세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들이 바로바로 그림에 표현할 수 있어서 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연을 느끼는 또 다른 느낌을 그림에 옮겨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조 작가님에게 오늘 따라비 오름은 어떻게 다가왔나요? 따뜻함? 따뜻함. 우리 조 작가님은 오늘 본 따라비 오름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소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여러 화가들이 다른 오름을 많이 그립니다. 특히 능선미가 아름다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붓을 갖고 한번 휘갈기면 참 아주 멋있을 것 같다는 이 따라비 오름의 능선미인데 제가 아주 새롭게 보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이 붓이지만 이게 작은 붓으로 해서 그려놓은 거지만 좀 새로운 느낌을 갖네요. 여러 사람이 그렸던 그림과 좀 다른 어떤 느낌. 특히 아까 얘기한 중에 이제 색채감도 여기다 이제 앞으로 입힐 거지만은 우리가 아주 녹색이든지 그런 게 아니고 겨울에 잔재가 좀 남아 있고 새 봄이 오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해서 아주 독특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비를 제대로 아는 작가님한테 제가 이렇게 평을 들으니까요. 감회가 새롭고 아이고. 네, 앞으로 오름을 많이 더 예. 찾아내면서 그려봐야겠어요. 예. 네. 제주 오름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제주 오름을 독특하게 남기려고 하는 화가들도 많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네. 좀 새롭다는 느낌이 가지고 이런 훈훈한 분위기 좋네요. 어느덧 배가 출출해진 시간. 가시리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콩나물 좀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바로 제주의 토속 돼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두루치기와 순대 백반입니다. 쫀득한 비계 맛이 살코기를 압도하는 돼지고기와 콩나물, 파절이를 함께 볶은 두루치기. 돼지고기를 푹 끓여낸 국물에 제주식 순대의 맛이 일품인 순대 백반. 관광객들은 물론 지역민들도 이곳을 찾을 때면 꼭 한번 맛보는 가시리의 명물입니다. 맛있는 음식 한 그릇에 여행의 피로도 싹 풀리는 듯하죠. 다시 발걸음은 서재철 작가의 갤러리로 향합니다. 옛 가시초등학교가 마을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30년간 사진기자로 활동하며 찍었던 추억의 사진들과 옛 제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포토갤러리입니다. 찬란한 능선미를 뽐내는 한라산과 오름들, 연중 다양한 전시가 열리며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림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사진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사진 얘기할 때 사진은 어떻게 발명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사진 발명은 화가들에 의해서 발명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자연을 그대로 사람을 어떻게 그대로 할까 하는 그 발상이 바로 그 화가들에 의한 건데 만든 것은 정작 다른 사람이 만들었지만 화가들이 많은 그 노력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사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스케치 하셨지만은 또 사진 찍어서 그걸 보면서 또 그리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어떤 분은 여기 와서 보면서 이거 내가 좀 그려도 되겠느냐. 이걸 직접 자기가 찍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체가 다르고 느끼는 맞아. 감동은 똑같은 그런 거죠. 공통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섬이 바로 우리 제주라는 거. 그거네요. 갤러리는 때마다 주제를 달리하며 다양한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필름 속에 고이 잠들었던 옛 제주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간 듯하네요. 그 옛날 제주 바다를 누비던 강인한 제주의 어머니들 해녀. 이젠 옛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양태짜는 여인들. 고단한 잠에 빠진 누군가의 어머니.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두 소중한 기억 속 보물들입니다. 한 사람의 오랜 집념과 열정으로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그리고 잊혀져가는 소박한 옛 모습들이 남아있는 곳. 표선면 가시리에 가면 오름을 사랑하고 제주를 사랑한 사진작가의 소탈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 동남부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인 가시리. 예로부터 마을 지경의 초지대가 광활하게 발달해 양마의 최적지로 손꼽혔습니다. 나라비 오름과 마주한 마을 공동 목장어기엔 조랑말 체험공원이 자리했는데요. 승마 체험과 함께 제주마와 목축 문화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야, 말 타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말이 네. 자동차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감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이 말이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지고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달리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뒤에 이 친구가 뛰니까 같이 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얘네들끼리 또 서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겠죠. 조랑말 박물관 전시실에는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목장사와 목축 문화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젠 볼 수 없는 옛 농기구들, 특히 말은 척박한 땅을 일구고 살아야 했던 제주인들에게 꼭 필요한 가축이었습니다. 말은 오랜 세월 운송과 농경, 식용의 수단으로 제주인의 오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아, 여기 둘러보니까요. 말도 하늘을 날고 있고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마을에서 설립한 박물관이고요. 정식 명칭은 조랑말 박물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말에 관련된 전시를 볼 수 있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곳이 가시리가 말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네. 조선시대 이후로 최고의 말을 간마라고 하는데 그 간마들을 키워낸 간마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이런 물건들도 있고. 말 문화가 곧 제주의 문화였던 옛 이야기들과 함께 승마 체험도 인기입니다. 아스팔트와 도심에 갇혀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말이 함께 호흡하며 걷고 달리는 승마는 최고의 스포츠인데요. 이곳에선 남녀노소 쉽게 승마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신나게 가시던데요. 어떠셨어요? 웃고 계시는데. 네, 승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괜찮아요. 참 좋아요. 몸에도. 네. 제주에서 이렇게 타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또 요 제주도 와갖고 다니니까. 네, 좋아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기분 좋아요. 방금 말 타고 내리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좋네요. 좀 나름대로 네. 좀 리듬감도 있고 재밌네요. 리듬감이 너무 느껴졌어요, 말이랑? 처음 타봤는데 재밌었어요. 옆에 계시면 안 무서우셨어요? 네, 안 무서웠어요. 재밌었어요. 승마 해보신 적은 있어요? 아유, 처음 타봤어요. 근데 어떻게? 네, 근데 무섭고 그러진 않고요. 재밌었어요. 조랑말 박물관 옆 카페에서는 가족들이 열심히 말똥 쿠키를 만들어냅니다. 조랑말을 스토리텔링에 탄생한 말똥 쿠키는 이름만큼이나 아이들에게 인기인데요. 아이들이 손수 반죽을 불려 만든 말똥 쿠키는 또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네요. 그 친구는 뭘 만든 거예요? 어떤 모양? 얘기해줄까? 이거는 뭐 만든 거야? 사람, 네모, 네모, 도깨비, 도깨비, 말똥. 이게 아이들하고 쿠키 만드는 체험하셨는데 어떠세요? 색다르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손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도 뭐 하나 만드셨던데? 제가 도깨비를 만들었습니다. 딱딱한 박물관의 이미지를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가족 휴양 테마공원으로 탄생한 조랑말 체험공원. 지금은 임금님을 위해 간말을 키우진 않지만 여행객들이 말의 고장 가시리를 제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 600년 제주 목축 문화의 역사와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궁금하다면 조랑말 체험공원을 찾아보세요. 달콤하고 맛있는 말똥 쿠키와 즐거운 승마 체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번엔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떠나봅니다. 향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 가파도. 모슬포항을 출발해 남쪽으로 거친 물살을 헤치며 15분 남짓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가 사이좋게 이웃하고 있는데요.
상동과 하동 두 마을로 이루어진 가파도는 하루에 4차례씩 정기 여객선이 상동 포구와 제주 본섬으로 갑니다. 마름모골의 가오리를 닮았다는 가파도. 포구를 제외하고는 들녘이 나지막히 펼쳐져 있는데요. 섬 어딜 걸어도 바다가 나란히 눈을 맞춰 옵니다. 키 작은 가파도가 연출해내는 풍경은 다채롭습니다. 봄에는 푸름으로 온 섬을 물들이다 어느새 황금 물결로 옷을 갈아입고 출렁입니다. 가파도 보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길고 푸르게 자라 봄이 되면 푸른 물결이 굽이치며 장관을 이루죠. 보리밭 사이를 지나 마을 안길과 해안, 밭담을 따라 섬을 일주하는 가파도 올레길도 색다른 재미입니다. 오르막이 별로 없고 길지도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걷기에도 딱 좋은데요. 해안도로 사이사이로 농로와 마을길 어딜 걸어도 넓고 시원하고 평화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세월이. 새우리? 부추네, 부추. 부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 자르는데 전복 전복 껍질로. 껍질로 그죠? 역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삼촌도 물질 하세요? 물질. 응. 거자 90이 나가는데 물질. 연세가 벌써 90이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86이요. 86이신데. 삼촌은 가파도 사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가파도 나랑 가파도서 나고. 아. 여기 태어나신 여기 고향? 예. 예. 할머니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소에서 왔는데 할머니 이거 분리수거 하는 그거 분리수거 하는 거 종류별로 요일별로 해서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 스티커가 들었어요 할머니. 우리 가파도에는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요일이 있어. 뭐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뭐 이런 거 이제 이거 보고 내놓으시라고 하는 거. 할머니를 찾아온 손님은 사실 이 섬의 우체부입니다. 편지가 없는 날에도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마을 소식도 알려드리고 말벗이 되드리는데요. 자식들 다 키워 무트로 보내고 평생 고향인 가파도를 지키며 살고 계신 어머니에겐 우체부는 딸처럼 살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삼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을 하셨어요. 네네네. 예, 어떻게 오셨어요 이 집에는? 저는 가파도 우체부라서 우편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들고 우편물 여기 네네네네. 우체국 마크가 또 있네요. 네네네네. 그럼 가파도에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년 됐어요. 3년?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네. 어떻게 이 가파도 섬에는? 신랑이 가파도라서 저희가 3년 전에 기업 이천을 했어요. 원래는 다른 데 같이 사시다가 네네네 같이 있다가 이제 네. 애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로 이제 들어왔어요. 3년 됐어요. 여기 와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근데 반이에요. 좋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온 지 3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우체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도 하셨어요? 아니요. 저 앞에 하시던 분이 몸이 굉장히 불편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고 다행히 이렇게 돼서 시작한 지 2년째예요. 2년 되셨어요? 네네네. 와서 이제 1년 동안은 그냥 있었고 2년째 우체부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어떠세요, 우체부 일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제가 좋아하니까 이 일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그래도 뭐 즐겁고 재밌어요. 이렇게 어르신들 매일 뵙고 하니까 그것도 좋고 정이 많으세요. 정이 많다. 네, 이제 부모님 같이
제가 우체부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태워드리고 하면 항상 아유 고맙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받는 게 더 많아요. 뭘 어르신들이 받으셨어요? 정을 정을 많이 받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딸같이 챙겨주시고 더 많이 항상 제가 뭐 잘못해도 이쁘게 봐주시고 더 많이 챙겨주시고 먹을 것도 정말 뭐 이렇게 출근했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집에 막 휴지부터 먹을 거면 막 이렇게 갖다 두세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부분들. 안 그래도 들어오시는데 네. 본인 집처럼 너무 편하게 들어오시고 왜냐면 밖에는 우체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집마다 일단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시는 지금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여기 삼촌, 분들은, 예.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얼굴을 뵙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아픈 데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보고. 가족처럼 언제나 찾아오는 이 있어 섬에서의 하루는 외롭지 않습니다. 환상적인 청보리 물결만큼이나 아름다운 건 또 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산방산과 송악산, 저 멀리 한라산과 제주 본섬의 풍경이 웅장하게 펼쳐진 모습은 한 장의 그림 엽서가 따로 없는데요. 처음 가파도를 찾은 사람들에겐 낯설고도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오늘 가파도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햇볕이 비쳤으면 올해 감상을 잘 못했을 텐데 햇볕이 이렇게 나지막히 있고 하니까 느낌이 더 새롭고요. 야, 그 뒤에 봐봐. 이렇게 예쁜 경치를 어디서 보겠어요? 가파도 아니면 못 본다니까요. 오늘 그림 한 컷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림이요? 네. 저도 이렇게 같이 걷다 보니까 네. 오늘은 정말 저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도와주세요. 아이, 그럼요. 근데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본인의 감성으로 그리는 거니까 충분히 멋진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 네, 내 그럼요. 필로.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보리밭의 경계에 둘러진 낮은 밭담에 걸터앉아 종이를 꺼내듭니다. 어떤 감성들이 어떤 선과 색으로 화폭에 담겨질까요? 혜진 씨의 스케치북엔 노랑과 연두빛이 따뜻한 감성으로 물들었습니다. 조기섭 작가의 도화지엔 푸른 바다와 청보리밭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풍경의 감동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도화지에 담겨집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같은 위치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느낌이 다르네요. 아,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풍경을 마음에 담는지에 따라서 그리는 소재도 느낌도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림이 그래서 사람의 느낌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 아까 딱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부터 네. 색이 너무 예쁘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그림에 나타나는 것 같고 아, 전 그렇구나. 들어올 때 오늘 날이 햇빛이 딱 강하지 않고 이 섬을 봤을 때 수목화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기가 많은 풍경.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앉아서 네. 그리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더 그림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이도, 도로를 꽉 늘어선 자동차도, 가파도는 바쁠 것 하나 없는 느림의 섬입니다. 뭐 하세요? 아, 여기 와가지고요. 풍경 그리고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자, 그래요? 저 네. 요 묶고 너무 좋다. 아, 이런 거. 쌤은 저 묶고. 여기. 나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 아, 정말요? 지금 이 안에 계세요. 선생님 그려드릴까? 예쁘네요. 진짜 네. 아, 예, 고맙습니다. 풍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림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이쁠 때예요. 그럼 오늘 가파도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축제. 보리가 지금 제일 예쁠 때라. 보리 보러.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좀 마음에 드셨어요? 근데 바람이 조금 불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람이 좀 덜 불어서 보리가 이게 흔들리는 거를 잘 못 봐가지고. 바람이 불 이상이 때면 흔들리고 파도가 이게 볼이 이렇게 치는 것처럼. 얘가 흔들리면 예뻐요. 그림 하나 훔쳐가도 될까요? 아, 이거요? 흔들리지 아, 않게 네. 선풍기를 그냥 진짜 돌려야지 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저희는 이제 자주 아, 오니까 고맙습니다. 자주 들어오니까. 제 그림 언제가 제일 예뻐요? 그나저나 이 두 분이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쯤에서 냉정한 평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데요. 저기 있는 저 그림과 이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마음에 드시는지 우리 한 분씩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선주쌤은 어떤 그림? 저요? 저는 이 그림이요. 왜요? 어떤 점 때문에? 이유. 이유? 네. 꼭 옛날에 어렸을 때 자랐던 시골 풍경. 시골 감성에 담겨 있다. 네. 좋다. 우리 저 같은 어머니. 경우는 지금 청보리가 등장하잖아요. 그 넓잖아요, 지금. 근데 이 그림은 그걸 다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작지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작은 그림 속에 이 가파도 청보리가 이렇게 다 펼쳐진 듯한 느낌이. 여기 평이 더 좋네. 왔어요. 안 되네. 그래서 좋아요.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완성을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좋았어요. 구도 때문에 마음에 더 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광활한 평야. 그냥 하나의 가파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높은 지대가 없고 다 양쪽으로 봐도 넓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딱 제 스타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스케치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섬 탐방에 나섰습니다. 섬 전체를 걸어서 둘러보는 데는 2시간 남짓. 선착장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20분이면 섬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상동마을의 반대편 끝자락인 하동포구. 해녀의 섬답게 인근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은 제주도에서도 으뜸이라 자랑할 만한데요. 짭조름한 바다향이 가득한 씨알 굵은 소라, 어른 팔뚝만한 홍해삼, 자연산 천국인 가파도의 거친 물살이 키워낸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해산물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싱싱해서 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해산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여기 보니까 소라 있고 문어 있고 홍삼. 홍삼. 야, 귀한 거는 여기 다 있네. 큰 문어랑 네. 좀 작은 문어랑 같이 나눠서 이렇게 놓으니까 네, 따로 데코가 없어도 너무 싱싱해서 맛있어 보여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건 얘네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네, 한번 먹읍시다. 먹어볼까요? 저는 소라. 저는 문어를 소라. 먼저 먹어요. 뿔소라를 먹어야 돼. 아이고. 와, 진짜 맛있다. 눈으로도 싱싱한데 입 음. 안에도 바다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자, 미역에 문어를 넣고. 싸서. 문어를 또 넣고 응. 말아서 먹으면 가파도의 바다를 그냥 쓱 느끼는 거죠. 그죠? 네, 역시 한번 드셔보세요. 그 내가 제주도 사람 같다니까. 그죠? 제가 제주도 사람인데. 소리가 굉장히 맛있는 소리가 또 들려요. 미역의 바다 맛 싹 나면서 소라의 그 오도오도 씹히는 맛도 나면서 이게 진정한 가파도에서 즐기는 별미. 소박하지만 넉넉하고 신선한 해산물은 가파도 올레의 백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여유와 낭만, 일상의 원기를 충전하며 근사한 가파도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섬 속의 섬 가파도에서 잠시 멈췄던 시간을 되살려 다시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도화지에 담으며 떠났던 스케치 여행. 그 길의 끝은 손편지에 애틋함이 묻어나는 추억의 우체통이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빨간 우체통들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끄는데요. 집채만한 저 커다란 우체통은 놀랍기만 합니다. 우체통 안에 들어왔어요. 빨간 우체통 신기하다. 아닌데요?
향기가 좋아. 꽃향기인가요? 무슨 향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희가 지나가다가 마을이 굉장히 조용하고 평안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만한 우체통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너무 들어왔거든요. 강렬했어요, 색깔이. 아, 추억의 우체통. 추억의 빨간 우체통. 우체통입니다. 요즘 잊혀져가는 편지를 쓰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나이 먹으면 조용한 카페를 해보자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게 좀 앞당겨져서 한 건데 저희 옛날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주고받던 편지가 옛날 그립더라고요. 그 아날로그 감성을 되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체통 모양으로. 예. 어머, 멋지다. 근데 왜 이 공간을 여기에다가 만들게 되셨어요? 여러 다른 곳도 있을 텐데. 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제주에 입도했을 때 네. 오게 된 곳이 여기거든요. 처음에. 저희는 이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일부러 마저 들어왔는데 저희 컨셉하고 맞는 것 같아요. 조용하고 편지 쓰시기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분위기도 맞고 해서 네. 저희가 직접 집사람하고 1년 반 동안 이걸 지은 거거든요. 안에 직접 인테리어도 손수. 다 인테리어가 다 지어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 그러면 여기 오시면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또 손편지도 직접 쓸 수 있는 거예요? 편지 쓰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편지 이제 쓰면 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원하시는 우체통 연도에다 넣으시면 그 원하는 연도, 원하는 날짜에 보내드리거든요. 숫자가 다 그 의미였구나. 예, 2025가 아니라 2025년이었구나. 저 위에 보니까 네. 2050년까지 있네요. 오랜만에 편지지를 마주한 두 사람. 누군가에게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 쓰셨어요? 네. 저도 주소까지 다 적고 이제 읽었는데 오랜만에 써보니까 느낌이요.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사실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하면서 쓰는 스타일이시구나. 아무래도 미래의 나한테 다시 보내는 쉽지 편지라서 않죠. 네. 그동안 지내왔던 거 앞으로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지가 이 편지에 담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연필을 잡아본 것 같아서 그 연필 잡아서 막 사각사각 써내려가는 그 느낌도 굉장히 좋았어요. 몇 분이지만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진지하시더라고요. 말도 못지게. 오히려 그림 그릴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앞에 오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요. 이거는 약간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미래의 나를 대하는 느낌? 우체통이? 맞아. 예, 뭔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10년 후에 저는 저에게 썼거든요. 나를 생각하면서. 저는 불과 뭐 2년 후인데 이제 제 나이 때 마지막 해쯤 해가지고 받고 싶은 편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 오늘 이 순간도 생각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바라던 모습이 돼 있을까? 기대도 되고 궁금도 맞아요. 네,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막 손이 너무 떨리는데. 원천 놓으시겠어요? 저 먼저요? 네, 먼저 제가 넣으세요. 먼저 넣을까요? 네. 저는 2019년에 넣겠습니다. 여기. 네. 잘 저한테 나중에 전달이 되기를. 네. 네, 2019년에 조기섭 작가님에게, 저는 2027년에 장혜진에게. 네. 제 손은 떠났네요. 네. 우리들은 감동으로 시간시간 행복했던 여행의 느낌을 더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사진으로 남기곤 합니다. 또 누군간 그림으로 추억합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초행길, 때론 늘 익숙하게 다니는 동네의 골목길, 인적 드문 동네 뒷동산, 그 길에 피어난 작은 들꽃들, 내가 떠난 그 길 위의 모든 것들이 스케치 여행의 좋은 소재거리가 되죠. 과감하게 용기 내어 그려나가는 대담함도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꽉 짓누르는 스트레스도, 머릿속을 괴롭히던 고민거리도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순간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한 장의 순간을 아름답게 남겼던 아주 특별한 여행. 그 끝자락엔 언제나 진한 아쉬움도 함께 남습니다.
그래도 초록의 눈부심을 만끽하며 걸었던 자연의 길.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 소소한 자연의 생명력들이 보낸 인사는 내일을 여는 활력소가 됩니다. 이제 생동감 넘치는 봄내음 가득했던 제주의 산과 들, 바다에도 여름의 기온이 찾아오네요. 어느 봄날의 가장 멋진 순간을 새하얀 도화지에 남기며 떠났던 제주에서의 여행. 함께했던 많은 얼굴들과 행복한 기억의 순간들을 마음속 도화지에 그려 넣으며 작별 인사를 건네봅니다. 예쁘다. 정말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웃음도 나고 네. 행복도 다가오고요. 굉장히 예쁜 색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홍색 꽃들이 이렇게 쫙 펴 있는데 너무 근데 행복하네요. 어쩌죠? 아닌가요? 행복하시다고 했는데 어쩌죠? 그 저희 행복이 여행. 끝나는 건가요?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 어떠셨어요? 길 위에서 만난 제주도 풍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이런 풍경들은 항상 시간에 따라서 삽시간에 바뀌는 풍경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주도에 오셔서 마음에 점 하나를 남기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주의 풍경이 더 그런 것 같고 스케치를 하면서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네.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더 예쁜 것이 바로 우리 제주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요, 마음속에 그리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림 속에 네. 제주의 아름다움을 남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주를 담아보세요. 담아보세요.